194년,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죠. 아시아의 역사를, 아니 세계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두 나라가 한번 붙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을 이어온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강대국이 떠오르면서 그 이후 20세기 아시아의 복잡한 운명을 결정지은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쟁, 어쩌면 많은 분들께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역 강대국의 충돌, 한 농민 봉기,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군사적 결과까지 이 모든 게 뒤섞여서 아시아의 힘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거든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세기 말,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한반도로 말이죠. 자, 먼저 당시 상황부터 좀 보죠. 19세기 후반 동아시아는요,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이 바로 한반도였어요. 이것은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강대국들의 욕망이 부딪히는 아주 위험한 무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은둔의 왕국이라고 불렸지만요. 현실은 전혀 은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형님처럼 의지해왔던 늙은 거인, 청나라, 그리고 바로 옆에서 무섭게 힘을 키우며 떠오르는 새로운 이웃, 일본, 여기에 바다 건너에서 기회를 엿보는 러시아, 영국 같은 서구 열강들까지 이들 사이에서 조선의 운명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이때 동아시아의 두 주인공, 청나라와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서구 열강에게 계속 얻어맞으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청나라가 있었죠. 양모운동이라고 해서 나름 개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더뎠어요. 반면에 일본은 달랐습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거의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었죠.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되겠다는 야망에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속에서 불씨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조선 내부에서 시작된 작은 봉기가 이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부패한 관리들에게 맞서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걸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조선 정부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건 호랑이를 잡겠다고 늑대를 끌어들인 격이었죠. 전쟁의 문을 스스로 열어준 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불과 2달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져요.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니까 일본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정작 동학농민운동은 6월에 진압이 됐거든요. 근데 두 나라 군대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급기야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7월 25일에는 공식 선전포고도 없이 일본 해군이 청나라 수송선을 격침시키면서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말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청나라의 최고 실권자였던 이홍장의 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는 동생 같은 나라지만 너희 서양 국가들 눈에는 독립국으로 보일게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종주권을 유지하면서도 근대적인 외교관계도 인정하려는 아주 애매한 태도였죠. 일본은 바로 이 허점을 힘으로 깨부술 진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곧 보게 되죠. 잘 훈련된 근대 군사력이 낡고 거대한 제국을 얼마나 무참하게 또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요. 사실 전쟁의 결과는 싸우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나라 군대는 지휘체계가 다 제각각이었고 훈련도 엉망이었어요. 심지어 해군 만들 예산에 빼돌려서 서태 후에 궁궐을 짓는 데 썼을 정도니까요. 말 다 했죠. 반면에 일본은 중앙에서 딱 통제하는 지휘부, 서양식 훈련, 그리고 나라의 모든 역량을 군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진짜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일본이 이미 청나라의 군사 암호를 다 풀어버려서 상대방 움직임을 손바닥보다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 전투가 바로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하니까 혼란에 빠진 청나라 군대가요. 후퇴하면서 자기들끼리 총을 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평양 전투에서 나온 사상자 수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청나라 군인 2,000명이 죽는 동안 일본군 사망자는 160명에 불과했어요.
이건 그냥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두 나라의 군사력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바다에서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황해회전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청나라 함대 사령관이 포탄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결국 청나라가 자랑하던 최신 전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일본의 이 눈부신 승리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류순항을 점령한 일본군이 끔찍하게 훼손된 전우들의 시신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도시 전체를 향한 끔찍한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정말 섬뜩합니다. 당시 참전했던 한 일본 병사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인데요. 전쟁의 광기가 인간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그 잔혹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은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승리의 잔을 채 들기도 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승리의 대가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을 보시죠. 청나라는 주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과 랴오동 반도라는 아주 중요한 영토까지 일본에 넘겨주었죠. 이제 일본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요, 승리의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이른바 삼국 간섭이죠. 너희 일본이 랴오동 반도를 갖는 건 동아시아 평화를 해치는 일이라면서 압박을 가해옵니다. 결국 힘이 없었던 일본은 가장 큰 전리품이었던 랴오동 반도를 다시 뱉어내야만 했죠. 이건 일본에게 너희는 아직 우리 서양 열강의 상대가 안 돼!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한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3년 뒤에 삼국 간섭을 주도했던 러시아가 청나라를 압박해서 일본이 뱉어냈던 바로 그 랴오동 반도를 낼름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일본인들의 마음에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을 심어주었고 이게 바로 10년 뒤에 벌어질 러일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 문장은 당시 일본 사회에 퍼졌던 그 분노와 야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서구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가 되겠다는 열망이 뒤섞이면서 일본의 민족주의를 더욱 자극하게 된 거죠. 물론 이 거대한 힘의 게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건 결국 원치 않는 전쟁의 무대가 되어야만 했던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결국 청일전쟁으로 새로운 강대국 일본이 탄생했지만 그 승리는 굴욕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씁쓸한 승리가 더 큰 야망과 복수심을 낳았고 결국 러일전쟁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20세기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고 말았죠. 야망이 굴욕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쩌면 역사는 우리에게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